이슈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뭘 취재하신 거예요? 네, 오늘로 총선이 딱 12일 남았죠. 예. 총선이 가까울수록 관심사인 게 투표율입니다. 또 투표율 문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골 메뉴가 바로 20대 투표율이죠. 그렇죠. 네, 우선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날 바빠서요. 투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알바해야 돼서요. 거의 대부분 알바를 하거나 놀러 가겠죠? 거의 다 무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해서 바뀌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몇십 년간 이렇게 지내오면서 굳어져 버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20대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별 관심들이 없었어요. 없죠. 네.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요. 예.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20대는 55%에 불과했습니다. 5, 60대보다 20%포인트 낮습니다. 예. 이런 20대를 보고 철없다 이렇게 꾸짖는 기성세대들도 있죠. 있죠. 방송에서 옮기기 좀 과격하지만 이른바 20대 개 XX론 이런 겁니다. 오늘 훅뉴스는요.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을 둘러싼 논란 또 이 논란에서 우리가 놓친 것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20대 개 XX론 이게 이제 방송 부적감 용어라서 저희가 XX로 표시했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이 예측하시는 그 욕설이에요. 예, 욕설입니다. 그런 론이 있었어요. 예, 원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허. 당시 그 20대 투표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저조했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에서 진 게 바로 이 투표를 하지 않은 20대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느 누가 욕설을 하고 그것이 20대의 책임론, 20대 XX론으로 굳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20대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 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 20대들의 책임론, 20대 개 XX론이라는 게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게 하나 있거든요. 투표 날에 NT 가는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투표들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의외로 반대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왜 대학생만 뭐라 그러냐. 그 기간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NT 가는 학생들도 없다. 어허.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더민주의 홍종학 의원의 유튜브를 가지고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홍종학 의원의 유튜브 내용은 어떤 거였는데요? 네, 어느 정치 드라마에 홍 의원의 목소리를 삽입해서 올린 동영상인데요. 예. 역시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일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못 배우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읍내 나가서 그리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지성인을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애인 팔짱 끼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영어 사전은 종이째 찢어 먹으면서 기껏 해봐야 8쪽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선거 공공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노인수당은 만들어도 청년수당은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일부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형식 논리로 비난하는가 하면요. 설마 투표한다고 그렇게 되겠냐. 이런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치적 자포자기에 빠진 우리나라 20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중국말 좀 중국말이에요. 들리죠. 지난 1월 대만에서 열린 입법원 선거, 즉 총선 당시의 음향입니다. 대만이요. 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대만 총선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우리가 귀담아서 들을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허. 먼저 솔깃해지는 게요. 1월 대만 총선의 20대 투표율이 자그마치 74.2%였다는 사실입니다. 와, 대만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중에 74.2%가 투표를 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그때 총통 선거가 동시에 열리긴 했지만요. 그렇더라도 어마어마한 투표율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20대 투표율에 비하면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총선의 20대 투표율을 보니까요. 18대 총선 때 29%였고요. 30%를 못 넘었어요. 그렇죠. 18대 때는.
19대 총선 때는 조금 높긴 했지만 4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가 높은 셈이에요. 그런 거죠. 예.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좀 다른 건 아니에요? 정치 환경이라든가 문화 이런 거 다른 거 맞죠. 하지만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실상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흔히 헬조선이라고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도라는 말이 뭡니까? 이 귀신 귀자에 섬도자. 귀신섬. 그렇죠. 어. 취직은 어렵고 실업률도 높고 반면 임금은 낮고 집값은 높고 예. 그래서 결혼하기 어렵고 정치 정부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래서 나온 자조 저주의 말이 바로 귀도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한국으로 유학 온 대만 청년 황건운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대만은 무슨 괭이岛 귀신 살고 있는 섬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 계층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뭐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무슨 88세대 뭐 그런 단어 있잖아요. 네.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22K. 그래서 22,000원 그 뜻이에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77만 원 정도? 야, 여러모로 비슷하네요. 대만의 그 상황과 우리 상황이. 그러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대만이 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열기가 높았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까? 저도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대만은요 과거부터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아주 심각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대만에는 그 우리와 같은 학생 운동 같은 게 과거에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대만 정치권 인사의 설명도 들어보시죠. 예, 예. 중소기업이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성 노조가 없고 빈부격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사회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뭐 자기들 눈에 보이는 정의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 층이 폭발했다는 얘기네요. 최근의 얘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네, 재작년에 홍콩 그 우산혁명이라고 있었죠. 있었죠. 민주운동 말입니다. 예, 예. 그런 흐름이 대만으로 옮겨갔고요. 급기야 재작년 3월에 대만을 강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해바라기 사건입니다. 해바라기 사건, 뭐 저는 기억합니다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젊은이들이 국회를 45일 동안 점거한 사건입니다. 예. 대학생 400명 정도가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협정 비준 반대를 외치면서 국회를 점거한 겁니다. 맞습니다. 대만이 경제적으로 자꾸만 중국에 예속돼 가는 것에 젊은이들이 반기를 든 건데요. 이 사건은 결국 협정 비준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젊은이들이 뭉치는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정치 참여의 결실을 아주 톡톡히 맛본 것이죠. 우리가 움직이니까 뭐가 변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올해 대만 총선의 20대 투표율이 74.2%일 때 전체 투표율은 60%였습니다. 20대의 정치 참여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특히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는 그 투표에 그치지 않고 정치 세력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해바라기 사건 이후에 청년들 중심으로 시대 역량당, 그러니까 시대의 힘이라는 뜻인데요. 예, 예. 이 당을 결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월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5명을 배출해서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요. 대만 정치 역사상 일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대만이 지금 하여튼 정치적으로 꿈틀꿈틀하고 있네요. 네, 사실 우리도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실험은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죠. 예, 예. 근래에 와서도 특히 뭐 선거 때 낙천 운동이다, 투표 참여 운동이다 열심히들 했죠. 예. 하지만 큰 효과는 못 봤고요. 이번 선거 앞두고도 투표 참여 운동이 있어요. 네, 현재 청년들은 20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청년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의 청년하다 유지훈 대표의 말입니다. 예. 최근에는 저번 주 토요일에 3월 26일 이제 유권자 행동을 진행하면서 한 1,0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그 청년들의 요구를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 이제 투표 참여를 선언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등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 이번에도 큰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예. 하지만요. 정치가 실망스럽다면
그게 나의 무관심 때문 아니었는지 한 번쯤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전쟁을 결정하는 건 노인이지만 그 전쟁터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예. 네. 청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비단 20대에게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층들, 뭐 30대, 40대, 50대 누구에게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 오늘 그런 통찰력을 좀 권민철 기자가 전해줬네요. 오늘의 훅뉴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